자, 봐봐요. 원래는 우리가 이제 부정적분이라고 해서 이 인테그랄 fx dx가 이걸 부정적분하는 하나의 함수다라고 정해놓은 게 사실은 이 내용이었죠. 맞아요? 근데 잠깐만 봐볼게요. 그래, 부정적분은 하나의 모자라고 받아들이는 게 맞아요? 그냥 뭐 하나의 미분 거꾸로 한 거에 대한 걸 받아들이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잠깐만 이런 식으로 아예 애초부터 다시 설명을 해봅시다. 뭐를 설명할 거냐면 얘를 이렇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오케이? 이걸 설명하는 데 있어서 지금 봐봐요. 이런 기호와 이런 것들은 아직은 정의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뭔가가 있네로 일단은 받아들여 볼게요. 하지만 뭘 기억해야 되냐? 부정적분은 거꾸로 이 fx라는 놈을 미분을 거꾸로 해주는 형태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은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내용을 설명해 볼게요. 자, 들어보시죠. 우리 여기 잠깐만 볼게. y는 fx가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그럼 여기를 a라고 놓고 이 a에서부터 여기 이 x라는 데까지의 이 구간의 넓이를 sx라고 일단 잡아봅시다. 이 sx가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도 보여줄게요. 알겠죠? 지금 우리는 이 부정적분이 무슨 말인지는 알고 있어야 해요. 오케이? 이 스몰 fx를 미분했을 때, 적분했을 때 나타나는 값이다예요. 라지 fx를 미분해야 스몰 fx가 나타난다는 정도는 머릿속에 있어야 해요. 알겠죠? 자,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잘 보세요. 이 이야기를 잠깐만 보도록 하죠. 그 함수가 어떻게 생기든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이 함수의 모양이 어떻게 생기든 사실은 상관이 없어. 이게 어떻게 구부러지건 뭐하건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이 델타 x만큼 아주 작은 x만큼 같다고 쳐보죠. 저걸 보통 우리는 h라고 쓰겠지만 일단 이렇다라고 하죠. 정신 차려보면 끝나 있어 이년아. 오케이. 조크했어? 정신 나가서.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만 해보도록 하죠. 알겠어요? 이 구간에 대한 넓이는 s, x 플러스 델타 x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만큼의 큰 넓이는. 맞아요? 밑에까지 포함하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요건데 겹쳐서 꼴레기 싫어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해했나요? 이거 알아듣겠습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것 중에 어려운 거 있어요? 하나도 없죠. 됐어? 그럼 잠깐만 봐봐요. 여기 잠깐만 봐봐. 우리 이 라지 sx는 뭐라고 했어요? 그냥 이게 뭐라고 했어요? 넓이라고 했죠. 그냥 이만큼의 넓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말 알아듣죠? 네. 이해했어요? 그럼 여기 이만큼의 넓이는 어떻게 표현이 되죠? s의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s x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됐나요? 자, 이거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됐죠? 그럼 여기서 한 번만 생각을 해보죠. 오케이? 얘가 분명히 지금 이만큼의 분명히 이 갭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내가 조금 이걸 너무 대충 해서 그렇고요. 조금 더 이렇게 구부러뜨려 볼게요. 잠깐 미안해요. 이렇게 구부렸다고 칩시다. 여기 구부러뜨렸다고 쳐요. 오케이? 여기에 분명히 어딘가에 최대를 갖는 점이 있을 것이고 여기가 분명히 최소를 갖는 점이 존재를 하겠죠? 최소인 데는 여기라고 하겠습니다. 제일 짧은데 사실 어디든 상관없어요. 가장 높이가 긴 데를 생각해보고 가장 높이가 짧은 데를 생각해 볼게요. x는 막 어딘가를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쳐봐요. 알겠죠? 이 제일 긴 길이를 라지 m이라고 놓고 제일 짧은 데를 스몰 m이라고 한번 놔볼게요.
이거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그럼 이 넓이 파란색은 어차피 x의 움직임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 근처 국소적인 부분이에요. 누구보다는 그 길이가 넓이가 작겠어요? 이게 지금 이만큼이 델타 x만큼 떨어진 거잖아요. 맞죠? 얘가 누구보다는 작아요? m 곱하기 델타 x보다는 작겠죠. 맞아? 이 말 이해하겠어요? 가장 짧은 누구보다는 m 곱하기 델타 x보다는 크겠죠. 맞죠? 이렇게 직사각형이 그려지든 이런 식으로 그려지든 사실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이 말 알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양변을 델타 x로 나눠볼까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봐봐요. 델타 x로 나누면 이렇게 생길 거죠. 맞나요? 이해하셨나요? 이거 시험에 안 나온 거니까 만만하게 보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해해야만 합니다. 오케이. 일부러 어떤 임의의 구간, 그 근처 구간 중에 가장 큰 데와 가장 작은 데를 만들어 놓고 직사각형으로 만들어 보면 내 말이 뭔 말인지 이해할 거죠. 그 밑변의 길이가 델타 x일 뿐인 거예요. 저 m이 큰 m이랑 x 플러스 델타 x 선이 같은 게 아닌 거죠? 아니지, 이게 움직이면 여기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델타 x. 델타 x가 이만큼이라고 생각해보면 이만큼의 직사각형 넓이보다 오케이? 네. 이 파란색 넓이가 당연히 작겠죠. 이럴 때 델타 그러니까 x 플러스 델타 x는 당연히 얼마만큼이겠어요? 이만큼일 거예요. 맞죠? 이해했나요? 여기도 작은 쪽도 만약에 제일 작다라고 작은 데라고 쳐도 오케이? x가 어디든 제일 작은 데라보다 이거보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파란색이 클 거 아닙니까? 됐나요? 이제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봐봐요. 델타 x를 0으로 보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됐어요, 여기까지? 이거 뭐라고 읽죠? 이렇게 읽죠. 됐어요? 잘 봐. 우리는 이 x보다 크거나 같고 델타 x가 얼마만큼 같는지는 모르지만 그 구간 사이에서 가장 작은 게 스몰 m이었잖아요. 나 봐봐. 이거 되게 중요해요. x를 기점으로 시작으로 델타 x만큼 어딘가로 갈 거잖아요. 그 구간 중에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들을 생각해서 스몰 m과 라지 m을 정한 거죠. 맞아요? 이해해요? 네. 그럼 잘 생각해 봐봐요. 델타 x랑 0으로 봐봐요. 이 구간 자체가 되게 짧아지죠. 그러면 마치 이 선 하나 주변에 최대 최소는 전부 다 뭐가 되죠? 그냥 fx가 되지 않아요? 다 fx로 몰릴 거 아니에요. 너 알아들어 이거? 아니요. 어디로 몰리겠어요? 아까 전부터 안 들었지?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저 선이 fx가 된다면요. 이게 지금 이 라지 m과 스몰 m을 내가 어디서 잡은 거죠? x를 두고 델타 x만큼 갔어. 그 주변들 중에 가장 크고 작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다 극한으로 보내버리면 0으로 보니까 델타 x가 0으로 가버리면 어차피 전부 다 fx가 제일 작거나 제일 크거나가 될 거 아니에요? 이거까지 얘기해요?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붙어요? 밑변의 의미가 사라져서 그런 거예요. 그쵸? 이 구간 중에 제일 크고 제일 작은 걸 판단하는 건데 그게 다 필요 없이 전부 다 fx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맞아? 이해해? 잘 봐. 결론은 넓이라고 하는 x 프라임 x가
지금 이거 x 파라미터 넓이였잖아요. 나 봐봐봐. 나 잘 봐. 괜찮아. 필기 좀 이따가 해요. 오케이? 녹화도 하니까요. 이게 넓이의 의미였죠. 그 넓이의 의미를 미분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함수 fx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럼 얘 적분해봐요. 한 부정적분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fx가 둘러싸여있는 분명히 어떤 넓이를 의미할 거다라는 얘기죠.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적분의 의미는 넓이를 의미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부정적분이야 라고만 배웠지만 이 fx 이게 존나 중요하게 쓰입니다. 뒤로 넘어가면 조건식으로 주어진 정적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실은 그걸 조건식으로 풀는 게 아니에요. 이런 넓이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슥슥싹싹 쑥쑥 풀려요. 근데 조건식으로만 공부하니까 구간에 뭘 집어넣으면 0이 나와요. 이지랄하고 푸니까 맨날 조지는 거예요. 얘 잘 봐요. 스몰 fx가 적분하면 뭐 된다? 라지 fx가 되는데 그게 무슨 의미를 갖는다? 넓이의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죠. 아직 구간은 안 정해졌지만 이 넓이의 의미를 갖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제1 기본 정리라는 겁니다. 미적분이요? 네. 전제 조건이 대학을 가야 된다는 거긴 하지만 대학 미적분학의 제1 기본 정리라고 불러요. 얘를. 됐어요? 왜? 이거 왜 해요? 이거 왜 하냐고요? 문제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이거 어차피 필요해요. 아마 미적분 때 이거 다시 하거든요. 아마 그때 원장님이 아주 짧게 해주실 거예요. 내일부터 원장쌤 네. 수업이에요? 네. 아주 짧게 해주실 거니까. 그럼 내일부터 책 사와야 돼요? 아니 프린트를 일단 먼저 줄게요. 나 무조건 책 없나? 있다. 예원이 빡치네. 그럼 말해. 닥치고 오거나 얘기하라고. 자 이거 됐어요 여기까지? 이거 알아서 됐어요? 이거 나중에 당장 시험이 그러니까 의미를 이해하는 게 달라져요. 이거 분명히 내가 말했어요. 의미를 이해하는 게 달라진다고. 자, 지랄을 하고 자빠졌다 정말. 됐어요 여기까지? 그냥 지웁니다. 자 이제 계속 가죠. 네. 이제 봐봐요. 이게 왜 넓이를 의미하게 되는지를 설명한 거고요. 아마 학교에서 이걸 했을 텐데요. 안 했는데요? 말이 안 되는데요. 정적분 아직 안 나갔나요? 나왔어요. 근데 이걸 안 하셨다고요? 네. 멋있죠? 아니걸요? 진짜 안 했는데요? 진짜 안 했어요. 니네가 정신을 잃은 걸 거예요. 아니, 진짜 안 했어요. 진짜 안 했어요. 이거 문과 애들도 설명해 주던데요? 안 했어요. 저희는 자, 됐죠 여기까지? 나 실수했는데. 이거 지금 고3 오빠들 문과잖아요. 걔는 설명해 주던데 학교 선생님이. 그거는 고3이니까. 아니 고2 때. 아, 고민이 쌤이 이해하고 저희랑 있어요. 달라요. 아 그래? 여튼요 이거 이해했죠? 이제 계속 나가볼게요. 다음 것 이제 들어봅시다. 사실은 이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얘가요 원래 뭘 의미하는 바가 아니었냐면 원래 이런 거 원래 없는 이야기였어요. 오케이? 근데 이렇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이제 이렇게 쓸 거예요. 이거에 대한 약속을 어떻게 할 거냐면 오케이? 부정적분을 정적분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케이? 자, 잘 들어가 봐요. 내가 계속 x축 위에만 그리고 있는 거 설명의 편리를 위해서예요. 잠시 뒤에 부분구조법까지 하고 나면 내가 왜 위에다가만 그렸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쓰는 것 어떻게 정의를 내린 거냐면 A부터 X까지야 라는 넓이로
정의를 내린 겁니다. 근데 이런 정적분은 사실 이 스몰 fx의 한 부정적분을 써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거죠. 정적분은 이렇게 푼다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오케이?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알겠죠? 알겠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잘 들어봐봐요. 원래 이 정적분 기호가 부정적분 기호가 끝이었는데 A부터 X까지에 대한 넓이를 표현하는 걸 추가한 거예요. 사실은 이걸 A부터 X까지 넓이야 라고 하지만 우리는 다 제끼고 이 생각 한 번만 해봅시다. 어차피 이거 부정적분이면 라지 fx 나왔었어야 했잖아요. 맞아? 이 라지 fx는 어떠한 넓이를 의미하기로 했었던 거죠. 맞죠? 근데 우리 부정적분 하면 반드시 적분상수 누가 붙었어요? C가 붙었어요. 맞나요? 이 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됐나요? 지금 잘 봐봐요. 오케이? 우리가 여기서 말하게 되면 이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x dx라는 놈 자체가 원래는 그냥 없는 이야기예요. 원래 이런 거 없었어요. 적분, 부정적분이었었는데 넓이라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아니지. 정적분이라는 의미, a부터 x까지에 대한 정적분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분 푼 듯이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라지 fx 쓰면 되는 거였고 적분상수 c를 그냥 쓰면 되는 거였어서요. 근데 넓이를 의미하는 거다 보니까 오케이? 이 새끼가 어떠한 특정한 상수를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의 결론이 내려져요. 그래서 잘 봐보죠. 이 x라는 놈 자체가 무슨 의미예요? 여기죠.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이걸 보통 t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변수 안 겹치게. 오케이? 얘가 x라는 놈이죠. a부터 x까지라는 놈이에요. 이 x가 이 x와 겹쳐요. 오케이? 잘 봐요. a를 넣어봅시다. a부터 a까지 ft dt 야! a부터 a까지도 무슨 넓이가 있어. 얼마예요? 0이죠. c가 얼마다? 0. 이다예요. c가 이게 된답니다. 원래는 적분상수 c만 맞춰준 거예요. 부정적분 fx 하나 그냥 써놓고 오케이? 부정적분이었던 걸 하나 써놓고 c만 맞춰준 겁니다. 그 c가 저렇게 된 것뿐이에요. 아, C를 그냥 찾은 거예요. 네, 그게 정적분의 의미가 된 것뿐이에요. 학교에서 못 알아들었었어. 이건 학교에서 했었니? 네. 정신병에 걸렸어요. 안 했는데. 괜찮아요. 그냥 저희는 저게 빼는 거니까 fx 빼기 f니까 어차피 c 날라간다고 그랬어. 아, 맞아. 근데 그것도 뭐예요? 근데 저거 C 상수가 있을 때 없을 때가 막 뭐라고 설명해 줬는데 상수가 없는 걸 알지 이러시네. 네? 이러면서. 원래는 저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이거 자체의 기호가 원래 없는 거예요. 원래 정적분이라는 걸 하면서 넣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시험 문제가 제일 잘 나오는 거 하나만 볼게요. 내가 아까 전에 그랬죠. 적분 구간에 변수가 들어가면 이 푸는 요령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 푸는 요령이 뭘 되는 건지 봐봐요. 야, 여기다 A 넣으면 뭐 되는 걸 알았어요? 0 되는 걸 알았지? 이거 쓰게 됩니다. 문제 푸는 방법의 하나예요. 적분 구간에 누가 들어있으면 변수가 들어있으면 이 A와 동일한 걸 넣으면 뭐가 나온다? 0이 나온다라는 걸 쓰게 돼요. 하나, 됐죠? 이제 두 번째 갑니다. 여기까지. 이거 알아듣겠어요? 이게 라지 fx, 원래 라지 fx가 그냥 부정적분 중에 하나였을 뿐인 건데 적분 상수를 붙여준 거예요.
근데 그걸 A부터 X까지 넓이로 우리는 받아들여.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넓이는 아니에요. 정적분 값을 의미해요. 항상 상수는 0이에요? A를 대입했을 땐 0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정적분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고 배웠잖아요. 네. 원리가 얘예요. 됐어요? 이제 계속 갈게요. 여기까지 알아들었죠? 네. 안타까워요. 사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어주세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끊죠. 이거 끊고 가야겠다.